자, 뭐 송송 커플의 이혼 소식을 전해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구혜선 씨가 이제 당초 이혼 결심에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을 좀 지키고 싶은 것으로 보였는데 또 이혼을 결심했다가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이런 뭐 이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과정에서 둘이 굉장한 그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데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폭로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생활을 까발리는 식의 폭로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 앞에 송송 커플이랑 비교될 정도로. 예, 그렇죠. 그때도 사실 좀 이례적이라고 했었는데 그때조차도 그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번에 수위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 사건 전개를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 18일 날 구혜선 씨가 일방적으로 SNS에 안재현 씨가 권태기로 변심해서 이혼을 원한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안재현 씨에 대한 악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소속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합의했는데 구혜선 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바로 이제 재반박을 했는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안재현 씨하고 소속사 대표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신뢰가 훼손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험담을 한단 말이냐라고 해서 또 이제 안재현 씨를 더더욱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비난하는 루머가 확산이 되니까 소속사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혜선 씨 측에서 세 번째 입장이 또 나왔는데 20일에 여기서 이제 또다시 폭탄이 터집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안재현 씨가 주치 상태에서 다수 여성하고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안재현 씨에 대한 공격이 더 강해졌죠. 그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안재현 씨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냈는데, 구혜선 씨하고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다. 1년 4개월 동안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수 여성하고 내가 무슨 통화를 하고 그런 식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미 이혼 합의했다라고 했더니 구혜선 씨가 바로 또 재반박을 했는데, 이혼 합의 안 했다. 이혼 합의금도 받지 않았고 다수 여성들과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이런 식으로 또 재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재현 씨의 지인이 또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구혜선 씨가 너무 왜곡된 주장을 많이 해서 안재현 씨 측이 아예 그냥 SNS 대화 내용을 몽땅 전문을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바로 구혜선 씨가 SNS에다가 저 카톡 안 해요. 괜한 준비 마라. 배신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논란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삭제한 상태입니다. 자, 뭐 그 유명 연예인들이고 다들 성인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카톡 내용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참 뭐 이제 고등학생들 뭐 연애하다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너무 첨예한데 그렇다면 정말 이 파경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파경의 원인이 과연 안재현 씨의 여자 문제냐, 아니면은 구혜선 씨가 남편을 힘들게 한 과정에서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그런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일단은 그 구혜선 씨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안재현 씨가 이유 없이 변심했다라는 것인데, 안재현 씨 측에서는 구혜선 씨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재현 씨가 입장을 내면서 구혜선 씨 측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혼 합의를 했다. 7월 30일에 이혼 합의금도 줬다. 근데 구혜선 씨가 지금 이혼 합의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안재현 씨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혜선 씨 측은 아니 돈을 받긴 받았지만 가사노동비는 뭔가요? 이혼 합의금이 아니라 생활비도 아니고 가사노동비, 뭐 기부했던 돈 등등등 이런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구혜선 씨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혼하기로 하지 않고서야
갑자기 그런 돈을 받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좀 의문점이 남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누가 무엇 때문에 그 이 파탄의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안재현 씨 측에서는 구혜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다수 여성과의 뭐 긴밀한 통화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혜선 씨는 재반박을 통해서 아니다 사실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하고 이 구혜선 씨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재현 씨는 그것도 구혜선 씨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혜선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네. 약간 지금 모호한 상태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양쪽이 좀 밝히는 그 이혼 파경의 원인을 봐도 이게 뭐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을지 싶을 정도로 오히려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대중들도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좋아했던 팬들도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테고 이 뉴스가 연일 나오는 것에 한 피로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대중이 안재현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발표문들이 나오면서 누적되면서 비난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말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안재현 씨가 권태기로 변심을 했는지 뭐 그리고 여성과 통화를 잦았다. 근데 이게 뭐 실제적인 이제 불륜의 증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수위의 통화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대중이 공분한 것이 뭐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한테 뭐 말하자면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서 대중이 엄청나게 공분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정말 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정말 했다고 하더라도 뭐 권태기에 그냥 뭐 저기 뭐 술에 취해서 뭐 그렇게 실수했던 그러니까, 말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고 말이라는 건 맥락이 있는 예, 것인데 맥락이. 그걸 앞뒤 다 자르고 예. 한 문장만 똑 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것은 조금 너무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주장은 주장대로 인식은 하되 그걸 너무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둘 중에 누구를 내가 가해자로 뭔가 이 책임자로 이 딱 지목을 해서 확실하게 단죄를 하겠다 이러지 말고 네. 좀 차분하게 이 진행 결과를 지켜보면서 예. 부부 사이에 남의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은 가해자고 저 사람은 피해자고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너무 과열된 부분을 냉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